시가 길었는데 대충 의미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얘기는 좀 해야겠죠? 부가 내용상 크게 어렵질 않기 때문에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죠. 그래도 몇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지은이가 간문제 소강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소통, 그러니까 문선이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문학 선집이자 가장 뛰어난 문학 선집이기도 한 문선을 편찬했던 소통의 동생이에요. 소통이 일찍 나이를 젊어서 세상을 떠나자 이 원래 소강이 3자였는데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원래 왕이 될 생각도 없던 사람인데 형이 죽음기 때문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케이스라고 하겠죠. 이 사람의 전기는 이제 간문제 본기라고 양서에 보면 이 사람 전기가 나오죠. 짤막한 전기가 나와 있고 별 재미없어요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 하나는 이제 이 간문제 때 우리나라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가 이 간문제를 이제 조공을 보내서 한번 찾아갔다는 기사가 짤막하게 나오고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후경이라고 하는 이 양나라 때 이 권신 후경이 난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다가 나중에 이제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후경이 난과 관련이 있죠. 신하들이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내가 이제 흙을 토하는 토토라 그러죠. 흙을 토하는 꿈을 꿨다. 토토. 흙을 토하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아마 이것은 신하가 임금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는 왜 토토가 땅을 회복한다는 뜻인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난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좋은 징조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축수 임금이 때 어렸으니까 축수 이제 한다는 그 술을 한 잔 마시는데 임금이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 먹는데 이 정도의 즐거움이 있을 줄은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술 먹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겠지. 근데 술을 더 마시죠. 아마 왕도 그게 죽음이 임박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싶었는데 그래서 왕이 술이 취해서 잠이 드니까 신하들이 아까 흙을 토했다 그랬죠. 흙을 사전에 간략하게 묘사했어. 흙을 가져왔고 신하는 아마 그 흙을 임금에 덮어씌우고 위에서 아마 눌려 죽인 거 압사시킨 것 같은데 눌려 죽인 것 같아요. 불우하게 이제 맞췄죠.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신의 사평이 들어갔는데 그때 간문제 때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거의 천재적인 모양이에요. 5살, 6살부터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고 문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안 읽은 책이 없고 그래서 당대의 문인으로도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작품이 몇 개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간문제를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장자에 대한 주석을 썼죠. 노자에 대한 주석 썼는데 지금 장자에 대한 주석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장자의 그 청나라 때 보면 간문제 왈 그래서 이 사람이 장자의 주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매화부 하고 이 사람이 또 쓴 그 몇 가지 시가 있는데 보통 이제 남북조 시대 시라 그러면 아까 체이겠지만 남조풍이라고 해서 그 귀족 시대 귀족과 왕족 그리고 궁성의 궁중 문학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섬세하고 연약하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강건하고 굳센 거하고는 완전히 풍조가 달라지는데 보통 이제 우리 아까 책 읽다 보니까 이쁘게 보면 염자 썼지 않습니까? 어여쁠 염자. 이거 이제 가벼울 경자를 여기다 써서 경염이다. 보통 이제 상자를 이렇게 쓰죠. 상자. 경하고 염한 것에 이제 지금 문제가 있다. 하고 이제 그 남조의 시풍을 얘기할 때 흔히 얘기를 하죠.
귀족적이고 세련되긴 한데 너무 연약하고 섬세하고 뭐라 그럴까 굳센 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아름답고 가벼운 것에 이제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를 하죠. 이 시도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볼 수 있을 거예요. 시는 전체적으로 이제 두 전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매화 핀 모습. 그래서 뒤쪽에 가면 여기까지 칠연표 백량지경 삼군전 위무치기 여기까지가 아마 전반부로 볼 수가 있고 전이라고 볼 수 있으면 나머지 이제 후반부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전반부도 여기 보면 이제 19까지 여기 보면 제가 동회, 사통, 병계, 고체, 생락, 최풍이라서 겨울이 끝난 걸 묘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뭐라 그러죠? 이 매화가 피어서 매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당연히 이 내용이 바뀌니까 이 앞에서는 이제 풍이라고 했었는데 뒤는 춘이라고 해서 운자가 바뀝니다. 환운을 하죠. 운이 바뀌면 이제 내용도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환운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는 신호를 딱 주죠. 뒤에 이제 후반부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칠원표 백낭지영 삼군천 위무지기 하면서도 이 뒤에 여기서 끝나고 한으로 얘기를 하면서 운자가 바뀌죠.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그 6원으로 쓰다가 7원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시란만 바로서까지 집어넣어서 이 변한다는 표시를 몇 번이나 해줬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우리가 변한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돼 있죠. 특히 이제 그 앞부분에서 11구에서 여기서 아까 끝난 그 연귀귀신 그 매화 특조 다음에 이제 6원으로 넘어가면서 매화의 그 여러 가지 자태를 묘사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6원으로 일관을 하죠. 6원으로 일관을 하다가 마지막에 7원수로 넘어가는데 6원으로 쓴 이 32구절까지 이 부분이 뭐 백미라고 볼 수 있죠. 매화를 그렇게 다채롭게 묘사를 하고 섬세하게 묘사하고 같은 단어가 거의 없이 매화의 여러 가지를 묘사를 했다는 게 이게 재주죠. 능력이고 여기서 이제 시의 그 읽는 어떤 그 문학성이죠. 묘사의 뛰어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7원 3군이란 말로 이제 바꿔서 매화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얘기를 했을 때 여자를 등장시키죠. 중규 가려를 등장시켜서 뒤에 보면 마지막에 천첩이란 말로 이제 자기 스스로 직접 화법으로 얘기를 하죠. 뭡니까? 그 매화를 할 수 있는 것. 천첩이 등장하면서 궁체 형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궁체. 궁체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궁중에 갇혀 있는 그 여인들의 그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그걸 나타내는 시인데 여기서도 깊은 궁중에 갇혀 있지만 언제 임금의 총애를 받을지 모르는 여자의 신사가 가녀려서 금방 봄바람에 치는 매화하고 포개지면서 궁체 형식으로 바뀌죠. 여기서 환운도 몇 번을 하고 중요한 건 시체도 4원, 6원, 7원, 5원 이렇게 다 쓰죠. 형식 실험도 많이 하죠. 굉장히 보통 솜씨가 아닌데 고급스러운 형식을 다 동원을 해서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죠. 근데 결국 앞에서는 매화 얘기로 매화의 아름다운 묘사만 하다가 뒷부분에서 궁녀를 등장시켜서 시점이 인간으로 바뀝니다. 인간으로 바뀌면서 서경시에서 서정시로 바뀌면서 감정이 깊어지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 7원과 그 3군으로는 문과 문이자 앞으로는 문을 얘기하고 뒤에는 무를 얘기했는데 매화로는 궁체를 통해서 여자의 마음을 잘 드러냈기 때문에 시가 어떤 매화가 갖는 감정을 궁체와 연결시킨 그 서정시로 승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남조풍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궁중 귀족의 섬세하고 그 다채로운 그 테크닉, 그 기술이 매화라고 하는 연약한 소재와 잘 어울려서 이게 이제 뛰어난 시로 이제 알려져 있죠. 송나라 때 가면 이제 소동파와 친했던 미불이라고 하는 뛰어난 서예가가 있어요. 서예가가 쓴 이 행서로 쓴 이 매화가 또 유명합니다. 그저 명필의 명필. 이거 워낙 명필인데 그 사람이 이거를 탁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겠죠. 미불이 쓴 그 이 매화부라는 또 명필적이 있어.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감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가 빠졌구나. 참 여기 제가 아까 전거를 하나 말씀드린다는 걸 잊어버렸죠. 이 전거를 비교적 많이 안 썼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시경에서 가져온 문구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 그거까지 다 따질 필요는 없고 두 개만 딱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량대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할 필요 없고 하나 이제 동회 얘기를 안 했죠. 동회 사통 뭐 병계 고체 생락 최풍이라 그랬는데 그 겨울이 돼서 이제 봄이 때가 되면 이 갈대를 태워서 이 통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원래 통이라 이게 무슨 큰 통이 아니고 이 옛날엔 피리를 불 때 피리를 그 뭐라 그럴까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거 필률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필이죠. 필이통이니까 거기다가 태운 갈대를 채워놓고 바람에 이 재가 어떻게 흩날리고 바람에 이게 날아가는 모양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파악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동회라 그래요. 겨울에 봄이 됐는지 계절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 갈대 태운 재를 채워놓고 바람에 날리는 모양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동회 사통 했더니 다 그 모습이 이제 겨울의 모습이 이제 다 사라져서 고초해 보여서 색이 바래고 바람이 꺾은 걸 알겠다. 그런 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일종의 이제 풍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남방의 그 봄이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봄하고 지금 계절 감각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자 남쪽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서 갑자기 무슨 뒤에 갔더니 필의시박 라수초단 그래서 아니 무슨 봄에 벌써 무슨 혹겨볼 수 있고 남방이라 이렇습니다. 남방정서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는 사실 제 시를 읽어주시는 그 독자분께서 간문제 매화부를 한번 읽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읽게 됐는데 시간이 좀 걸린 이유는 매화의 원문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아니 인터넷에 보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시에 관한 나는 인터넷을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가 이제 한자 같은 경우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데 오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도 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 시도 이 쓰는 사람이 옮겨 적으면서 시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잘못되거나 욕하는 게 아니고 옮겨 적을 때 자기도 모르게 시수가 반드시 하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이런 긴 시는 오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불안해서 원본을 입수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아시는 분께서 너무 고생을 해줘서 이 큰 책에서 이걸 복사를 해오셔서 원문을 보느라고 좀 그 시간이 좀 걸렸고 또 하나는 부라는 형식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에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가 운문이냐 산문이냐 그리고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얘가 운문입니까 산문입니까 이게 참 이상하죠. 부라는 형식은 이게 이제 최초의 순자라고 하는 철학책 이게 참 문제인데 철학책은 아니죠. 순자에 보면은 운문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자를 문학책으로 읽어야 이유도 확실한데 거기에 보면 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순자가 부의 시초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이게 한나라에 가서 사마상여가 부를 완성시키죠. 사마상여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소동파의 적벽부 그것도 부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는 운문이기도 하고 산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영미 계통에서는 이 번역을 할 때 운문 산문이라고 번역을 해요. 되게 이상한데 라임 프로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라임 프로스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라임 드 이렇게 프로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운문이 달린 산문이라고 그래요. 운문이야, 산문이야 이거. 근데 이제 굳이 어느 거로 해야 되냐 얘기를 하냐면 박쥐는 안 되고 이쪽에 붙인 저쪽에 붙여라. 어쩔 수 없이 붙여라 하고 저는 이제 산문 쪽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소동파의 적벽부도 고문진보 후집이라는 데서 산문 쪽에 분류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산문이기 때문에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고시나 악부시 그것도 길긴 하지만 매화분 진짜 무한정 길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 굉장히 깁니다. 산문적 특성 때문에 단 운이 붙어야 돼. 운. 근데 산문적 특성이 있으니까 4구, 5구, 6구, 7구 다채롭게 쓸 수가 있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성질이 있고 다만 이제 이 운, 이 반드시 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글이 좀 까다로운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산문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아까 문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문선에 첫 철을 탁 피면 부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동문선이 있지 않습니까? 문선을 본받아서 동문선을 이제 펼쳐내는데 거기서 턱 피면 부로 시작을 합니다. 부가 화려하고 길고 수식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글솜씨 갖고는 쓰기가 힘들어요. 사마상회 때 워낙 탄탄하게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부가 되게 고급스러운 장르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예를 들면 배화부에도 사륙변려문이라고 하는 변려체라고 하는 아주 까다로운 게 있는데 변려문의 흔적이 아주 뚜렷하죠. 그만큼 간문제가 이제 이 글에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운문이기도 하지만 산문적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한시를 읽는 시간인데 또 산문을 또 읽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약간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독자님의 그 열성적인 그 읽기, 듣기, 보기에 제가 감동을 해서 이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읽고 해석은 뭐 대충 했습니다만 의미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은 초벌이다. 자, 해석은 이제 붙이일 겁니다. 붙이긴 할 읽진 않고 붙이긴 할 텐데 초벌이니까 좀 약간 좀 조심스럽게 다뤄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이나마 매화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